원준아, 밥 먹자. 죄송합니다. 1988년 PC게임으로 처음 등장해 수많은 린저씨를 양산한 국민게임 리니지. 이 리니지 게임 내용을 주제로 한 논문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였는데요. 그런데 리니지가 플레이스테이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와이프분들 모두 감시 잘하세요. NC소프트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와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 체결식에는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 짐 라이언 SI 대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택진이 형, 이번엔 믿어도 돼? NC소프트 의 기술력과 SI의 글로벌 리더십을 활용해 전략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고요. 글로벌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잠재적 기회를 노립니다. 특히 이번 협력은 콘솔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니 인터랙티브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애플 등 경쟁사들이 사세를 확장하면서 한국 게임사들의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소니가 검은 사막을 개발한 펄어비스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소니 인터랙티브는 한국 게임사들이 돈을 지불하면 게임 플레이가 더 유리해진다는 뜻의 페이 투 윈 게임이라는 선입견도 있지만 분명히 충분한 게임 개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반면 NC소프트는 내달 7일 출시되는 스로넨 리버티를 통해 해외 PC 콘솔 시장을 공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세계 1위 콘솔 플레이스테이션과 협업은 시장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과연 리니지 콘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기업은 NC소프트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게임 회사이죠. 이 NC가 소니와 만나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소니 하면은 게임기 시장의 강자 가운데 하나죠. 게임기 시장에서는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닌텐도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구도인데요. 게임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해도 플레이스테이션 정도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정도죠. 지금까지 NC소프트는 PC 그리고 모바일을 중심으로 게임을 출시해왔거든요. 하지만 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이 게임기, 그러니까 콘솔 시장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 행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곧 출시할 게임,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요. 스로넨 리버티, 이것도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NC가 왜 이런 선택을 했냐? 이거는 주가 흐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의 주가, 지난 2021년에는 거의 100만원대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원대까지 올라서 안착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는데 이후로는 약간씩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이죠. 지금은 20만원대 중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게임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트리스터 M이라는 게임도 나왔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2 그리고 리니지 W,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 게임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이 세 게임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NC소프트가 있게 한 리니지와 비슷한 게임들, 그러니까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이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게임 유튜버가 아니니까요. 이런 게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스토리보다는 플레이어들끼리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악질적인 BM,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명해졌다,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으로 알려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를 꼽자면 리니지에 나오는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진명황의 집행검이라는 아이템이죠. 지난 2022년에 NC 다이노스가 야구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때 주장이었던 양의지 선수가 그 집행검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를 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템을 게임 안에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요. 이 아이템을 직접 돈을 주고 사려면은 거의 억대 돈이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NC소프트의 수익 모델이었는데요. 이런 점을 전부 다 종합을 해보면은 과거의 게이머들에게는 이런 수익 모델과 게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모바일로 가벼운 게임들 많이 하죠. 아니면 게임 안에서 어떤 가상현실,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지 못하는 것들을 현실 게임 속에서 경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추세와는 맞지 않는 셈인데요. 그 와중에 국내 경쟁사들은 조금씩이지만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넥슨이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블루 아카이브나 아니면 데이브 더 다이버 같은 예전과는 다른 게임들 내놓으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슈가 됐던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기존과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달라지는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NC는 과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에서 중요해진 거는 12월 7일에 출시할 예정인 스로넨 리버티라는 신작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미래에셋증권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3분기의 실적을 봤을 때는 기존에 잘 나가는 게임들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 이런 게임들이 큰 폭의 역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기 게임들이 많은 역성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아예 TL 여기에 명운이 달려있다, 스노앤 리버티에 명운이 달려있다 라고 평가를 할 정도인데요. 이번에 소니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도 이 TL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 게임들의 이런 역성장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TL이 일평균 매출 6억 원 이상은 나와야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일평균 매출을 9억 원 정도로 가정을 했는데 이거는 뭐 나와봐야 아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게임은 테스트 단계에서는 썩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많은 부분을 개선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어쨌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NC의 사례는 한 가지의 성공 그리고 그 성공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접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국내 시장 1위에만 안주를 해서 휴대전화를 계속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왔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노키아나 LG전자 같은 그런 행보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혁신을 이어가다 보니까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지금의 NC소프트 주가 추이가 말해주는 거는 지금까지 제공했던 게임 스타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는 지금까지의 성장세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니가 아니라 소니 할아버지와 협력을 한다고 해도 극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게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지 이 결과물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